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나오죠.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이 어떤 지점이 있는지 제가 좀 살펴봐 드릴게요. 지금 114.75 이 라인을 밑으로 내려올 수는 있어요. 내려올 수는 있는데 많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 채널링 안에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올라가 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 라인을 만약에 다 사수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끗세오른입니다. 현재 시각 2025년 9월 15일이고요 오전 7시 25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차트를 보면서 그리고 이번 주에 주요하게 좀 봐야 되는 내용들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나오죠.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두고 있고 그에 따른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선반영이고 그리고 막상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차익 실현하는 매물들이 쏟아져서 가격이 좀 흘러내릴 수도 있고 혹은 금리 인하 결정으로 인해서 물론 금리 인하라는 그 단어 자체는 자본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결정 이후에 그대로 또 한 번 더 치고 올라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한 라인이 어떤 라인이고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비트코인 4시간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방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채널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채널링을 살짝 이렇게 위로 돌파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살짝 올라가거나 살짝 내려오는 경우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내려오는 다시 안으로 넣어주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이 채널링 안에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이 어떤 지점이 있는지 제가 좀 살펴봐 드릴게요. 지금 114.75 이렇게 하얀 색깔로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밑으로 내려올 수는 있어요. 내려올 수는 있는데 많이 오면 안 됩니다. 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를 지지반등하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혹은 여기서 내려오더라도 이 채널링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올라가 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114.75 요 구간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내려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 채널링을 내려오게 되면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채널링을 안에서 상승의 힘을 받고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 채널링을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114.75와 이 채널링 하단을 어떻게 잘 버텨주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114.75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한 라인이냐? 자, 지금 보시면은 좀 복잡하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심플하게 볼게요. 최대한. 자, 지금 이제 7월부터 해서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그려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요하게 지지하고 저항하는 라인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후보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후보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바로 요 구간입니다. 114.75. 자, 이 점선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반원형의 형태를 그리고 있죠. 여기서도 하나, 둘. 에너지 레벨을 낮췄기 때문에 즉 이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는 상승의 폭을 높였다가 한번 낮춰졌기 때문에 이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작은 언덕 하나 만들어주고 큰 언덕을 만들죠. 자, 그리고 나서 내려갔지만 이 에너지 레벨을 낮추질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서 작은 언덕을 만들어준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언덕과 큰 언덕을 만들어 주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려왔던 에너지를 한번 끌어올려주는, 즉 쉽게 말해서 여기서 나왔던 큰 U자 형태에서 대문자 U자 형태가 나와주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라인을 기점으로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14.75K 이 구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채널링을 흘러내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주요하게 바라볼 지점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 라인을 만약에 다 사수하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좀 바라봐 줘야 될 거는 바로 118.4에서 118.6K 이 정도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도 과거에 보시면은 계속 어느 정도 저항의 힘이 좀 있긴 있었어요. 이거를 뚫어내더라도 힘있게 뚫어낸 적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올 때도 처음에 저항 라인이 나왔었고요. 내려갈 때 역시 이 라인을 터치하고 내려갔던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저항의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지금 바로 올라오든지 혹은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하고 올라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채널을 사수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더라도 요 라인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다 보면은 이 라인을 터치하고 또 바로 내려올 수도 있죠. 이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요런 라인들을 좀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좀 봐주셔야 되는 구간은 당연히 전고죠. 이 전고라는 건 항상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전고는. 그래서 이 전고를 바로 뚫어낼 것인지 아니면은 막혔다가 어느 정도 횡보를 거치고 수렴 형태를 거친 다음에 올라가 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부분들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반대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어떤 라인을 좀 중점적으로 봐줘야 되는지 봐드릴게요. 내려오게 된다면은 일단 요 채널은 당연히 내려왔을 거고요. 요 라인은 내려왔을 거고 이 채널링도 당연히 온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주요하게 바라봐 주셔야 될 점은 113.3K에서 113.5K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도 전체적으로 요 라인에서 저항을 맞다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여기를 지지 반등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보통 제 경험상으로는 이 라인을 지지로 사용을 하려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원형을 그리고 나서 이걸 밟고 크게 올라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어떻게 사수시켜 주는지, 이 라인이 깨지는지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직전에 나왔던 전 저점 107K에서 108K 부근이죠. 자, 그래서 이 라인을 어떻게 사수하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 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이평선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기준이고요. 자,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노란 색깔 200일 라인, 빨간 색깔 120일 라인 위에 캔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이 60일 라인, 60일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으로까지는 사실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된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형태 자체는, 지금 나와 있는 형태 자체는 방향성 자체가 아래로 살짝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들어올리는 과정이 조금 필요로 하다. 그러니까 가격적 상승이 나와준다면 그렇게 돌아 나가겠죠. 자, 그래서 그런 무빙을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모습으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 60일 라인이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 이 120일 이평선 빨간 색깔입니다. 이 120일 이평선을 한번 깼던 적이 있죠, 밑으로. 물론 여기서 빠르게 다시 넣어주면서 내려갔던 폭보다 한 번 더 좁은 폭으로 이렇게 올라오긴 했으나 이걸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깨주는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평선을 조금 아래로 깨주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지지 라인이 굉장히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느 정도
깨주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횡보죠. 횡보를 해줬기 때문에 주말간 분명히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에서는 차트가 이평선 관점으로 조금 안 좋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추세가 깨졌다고 해서 앞으로 하락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시간 이평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간 이평선을 보게 되면 아직 이렇게 막 안 좋다라고까지 보기에는 사실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포인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은 이 200일 이평선 노란 색깔 이거를 돌파를 했다가 지지 반등 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요소가 되지만은 여기서 이제 보통 올라가게 되면은 200일 라인 기준으로 위쪽에만 있어야 됩니다. 위쪽에만 있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왜냐면은 이 200일 이평선이 일단 이 방향성 자체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서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좀 RSI가 포지셔닝 자체가 조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계속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다소 높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차트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